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유시찬입니다. 오늘은 수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영어 이야기가 아닌데 결국은 영어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수학 영역에서 수능시험에서 8등급에서 3등급까지 그것도 단 6개월 만에 올렸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첫 문제만 풀고 거의 잘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OMR 카드 이렇게 다 체크하고 이러고 나면 뭐 운 좋으면은 뭐 10 몇 점 맞고 안 그러면 8점도 맞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했었는데 결국은 내가 정시로 대학을 들어가려면, 인서울을 들어가려면 막 8방 미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못하는 게 없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8방 보통 사람은 돼야 되는 거여가지고 제일 못했던 수학을 좀 끌어올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남은 시간도 거의 없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가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건 뭐냐면, 일단 가장 얇고 뭐 디자인이 예쁜 쉬운 문제집 하나 사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거든요. 수능에서 내가 수학을 그래도 보통만큼만 보려면 내가 문제집을 봤을 때 낯선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게 제 핵심 아이디어였어요. 왜냐면 제가 모의고사를 보려고 하면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도형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막 자대고 그리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실전 무대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낯설어 하거나 아니면 당황해 하거나 놀라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막 심화 유형, 더 어려운 문제, 뭐 센 수학, 안 센 수학을 막 몇천 문제 푸는 것보다도 그냥 한 몇백 문제 정도만 딱 들어있는, 한 300여 문제만 딱 들어있는 가장 얇은 개념설 하나 사서 모든 개념을 쭉 보고 그리고 그거를 쭉 풀어보는 거, 그걸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 풀고 나서는 틀린 것만 다 모아가지고 오답 노트에 적은 거예요. 그리고 문제 과정 풀이도 다시 다 적고, 그 오답 노트를 만들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총 300문제, 총 500문제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오답 노트에 적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오답 노트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또 틀린 거를 또 제 2의 오답 노트로 놓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처음에 500문제였어. 그 중에 절반이 맞았었어. 그럼 250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250문제를 다시 풀어서 절반인 125문제 정도를 다시 또 노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답 노트 2 버전 2만 계속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3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8등급, 처음에 8등급이었는데 첫 모의고사에서 바로 3등급이 된 거예요. 그것도 2등급에서 하나 모자란. 뭐 제가 천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개념을 다만 받고 그 지식이 굉장히 새 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씨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고3 1년 내내 3등급 수능에도 3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적으로 인서울대학교에 추가 학교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수학 공부 방법이었고, 이거를 영어 공부에도 적용을 해도 좋겠더라고요.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영어 회화에 있어서 어떤 실전과 같은 어떤 모의고사 수학에 있어서 수능 시험과 같은 건 뭐냐면 외국인 앞에서 말하는 게 어떤 실전 무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실전 무대에서 낯선 문제가 없어야 되고 낯선 상황이 없어야 되고 놀랄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 일상에서 평소 외국인과 뭐 부딪힐 때, 아니면 내 주위를 딱 둘러봤을 때 나와 가장 가깝고 나와 가장 친숙한 상황에서, 친숙한 장소에서의 영어를 먼저 배우는 게 좋아요. 우리가 뭐 패커스나 뭐 이런저런 복화, 능률 복화 이런 것들 많이 배우면서 단어를 많이 넣고 그리고 문법 지식도 많이 넣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언어 공부의 문제점이 뭐냐면 당장 필요한 단어들이 많이 없다. 뭐 주위를 둘러봤을 때 손톱깎이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손톱깎이가 영어로 뭔지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일 클리퍼가 손톱깎이야. 뭐 핸들이 영어로 뭔지, 핸들은 콩글리시였단 말이죠. 핸들은 스티어링 휠 이런 것들. 뭐 친구한테 지우개를 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든가, 아니면은
의사한테 병원에 가가지고 나의 병을 설명할 때 내가 비염에 맨날 걸리는 사람이라면 뭐 비염 영어로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낯선 상황이 없게끔 하려면 내 주위에서부터 주위를 둘러보면서 반경 1m부터 영어 단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교환학생을 간다 하면 교실 안에서 쓰일 법한 문장만 계속 정리를 한 다음에, 한국말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한쪽 편에다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교실에 갔을 때 문제가 많이 없겠죠. 괜히 여행 영어 책 이런 거 외워뒀다가 난 교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건데 벙어리가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아니면 내가 미국 가서 워홀을 하는데 마트에서 일하게 됐어. 그럼 마트에서 쓸 법한 손님 응대 표현을 한국말로 이렇게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편의점이나 이마트에서 알바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주로 말했던 것들, 내가 이마트에서 막 법학 지식을 뽐내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먼저 외우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내가 실전 무대에 갔을 때 낯선 상황이 없을 수 있도록 미리 내가 가장 친숙한 상황들, 미리 내가 가장 많이 접할 만한 상황들 위주의 표현들을 한국어로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리고, 영어를 가리고 한국말만 보고 다시 말할 수 있는지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보고, 여기서 정리한 것 중에 못 말했던 부분만 다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영어로 쓰고 또 영어를 가리고 한국말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친구랑 한번 영어로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특별히 영어를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많이 효과를 받고 제 학생분들도 효과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학을 만약에 잘하고 싶다면 얇은 개념선 하나 사서 쭉 풀고 오답 노트를 버전 2까지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영어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마트, 월마트 이렇게 적어놓고 노트에 한국어, 영어 적고 이렇게 영어만 가리고 한번 외워서 말해보는 거 해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유시찬이었고요. 다음엔 또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